재미있고 신박한 글쓰기, 흥나라 글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신박한 글쓰기의 세계로 작가님들을 초대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면 작가님들도 혹시 이런 글 읽어보지 않으셨나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앞서서 작가가 분명 문장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상이나 의견 따위를 드러내 준 것 같은데 왜 또 말하지? 이건 강조를 위한 반복도 아닌 것 같고 거듭거듭 자꾸 되풀이하는 느낌인데 왜 그렇게 쓴 거지? 하는 그런 느낌을 자아낸 글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거예요. 혹은 작가님들이 쓰시다가 내 글도 왠지 그랬던 것 같아 하는 느낌을 받으셨던 적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 글의 특징이 뭐였나요? 느낌은 어떠셨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저 나름의 꿀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한 가지. 오늘은 영상 말미에 제가 글빵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해요. 사실 흥나라 글빵에서 지금 스타 작가 육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좀 거창하죠. 스타 작가 육성이라니. 자세한 얘기도 좀 이따가 영상 말미에 조금 더 드리기로 하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과 또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글에 드러난 어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중언부언이라고도 하고 말의 반복, 문장의 반복, 의미의 반복 느낌부터 살펴보자면 일단 예시부터 봐야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예시를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퓨처 셀프라고 벤저민 하디가 쓴 책인데 여기에 나타난 사례 하나를 볼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제가 좀 과장되게 만든 사례가 있는데요. 그 두 사례를 통해서 맞아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었지 그런 느낌의 글이구나 라는 거를 바로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예시를 볼까요? 벤저민 하디가 쓴 퓨처 셀프입니다. 사실 이 책을 까고 싶은 건 아니고요.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어떤 한 특정 목차에서 작가님이 중언부언을 하셨길래 마침 이건 또 우리 글 쓰는 작가님들께 정말 도움이 될 예시다 싶어서 내려온 거니까 이 책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볼까요? 보시면은 제가 이 책을 읽다가 82페이지부터 87페이지에 거쳐서 굉장히 중언부언이 많이 되었다. 거듭 중복이 많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인데 작가님들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실 제가 여기 주황색으로 따로 표시를 해둬서 보시기 좀 편하시긴 할 거예요. 이게 82페이지부터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나의 소목차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같은 의미의 반복을 문장으로 따온 건데요. 어떤 식의 중복이 바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거였냐면 여기 보시면 벤저민 하디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살아라 그런 느낌의 주장을 이 소목차를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부터 나옵니다. 결정은 근시안적이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에 보상을 안겨주는 일을 추구하면 장기적으로 큰 대가를 치른다라고 엄포를 하세요. 근데 또 바로 84페이지에 보면은 미래를 위협하는 것은 나와의 단절이다. 근시안적 결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의 나를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 라는 근시안적 관점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84페이지 바로 같은 장의 문장입니다. 보면 여기 단기적인 보상을 추구했을 때 엄포가 또 나와요. 단기적인 보상을 추구하며 장기적 대가를 치른다. 아까 앞서서의 대가라는 표현을 했는데 또 해주구나. 작가님이 많이 중복해서 쓰셨네. 자, 또 보면은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 보상을 쫓는 것은 나를 희생시키는 거다. 그래서 엄포를 하십니다. 네가 단기적으로만 보상을 추구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너는 엄청난 희생을 치를 거야 하면서 마찬가지로 다음 문장에서도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기적인 보상에 따른 나의 모습이 흐릿해진다고 하면서 마지막 문단에서 쐐기를 찍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네 번째 요인은 미래의 나와의 단절이다. 정확하게 두 번째 문장과 같아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원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또 엄포 한 번. 그 다음에 또 근시안적 결정을 내리면 큰 빚더미에 앉아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대가를 굉장히 자주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사실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그래도 이번 소목차에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쾅 나한테 내려쬐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이 소목차 하나를 읽는 내내 작가님 알겠습니다. 손실 대가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생각만 계속 하다가 끝났던 것 같다. 중원부원이 많아서 작가님한테 작가님 우리 흑날한글방에서 같이 글 쓰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제안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중원부원을 말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다시 말하면요. 자신의 주장, 벤저민 하디의 주장은 이거였죠. 근시안적 결정은 엄청난 손실, 크나큰 대가를 치워. 그러니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결정해. 이 주장 한마디를 82페이지부터 87페이지에 걸쳐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시더라. 두 번째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작가님들이 와닿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좀 과장된 예시인데요. 제가 만들었는데 떡볶이에 대한 얘기나 떡볶이 예찬 같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떠신가요? 그쵸. 이게 바로 내가 느꼈던 그 했던 말 또 하고에 쓰인 글의 하나의 정말 과장된 예시구나 하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떡볶이를 좋아해. 왜 좋냐면 그냥 좋아. 다양한 떡볶이를 좋아하거든. 일주일에 3번은 먹어. 먹어도 질리지 않는 떡볶이가 나는 좋아. 떡볶이 예찬입니다. 그런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했던 말 거듭거듭한 하나의 글입니다. 벤저민 하디는 주장을 거듭거듭해서 문장으로 보여줬었어요. 근시안적 결정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뭐였죠? 감상입니다. 떡볶이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나의 떡볶이에 대한 지극한 감상을 이 예시에서는 무진장 반복해 가면서 하나의 단락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중원부원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은 거의 느낌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내가 주장을 하거나 어떤 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의 결이라고 표현할까요? 결만 가지고서 감상만 주주주주주쭉 쓰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주장만 주주주주주쭉 썼다는 것. 그거예요. 조금 이따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같이 또 살펴볼 테니까요. 지금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번 예시에서도 감상 위주로 본인이 떡볶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문장으로만 거듭 나열했다. 이걸 읽은 독자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심전심 제가 느끼는 건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작가님들도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글쓰기 중원부원이라고 했죠. 거듭 되풀이의 말하기. 그게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나도 그런 글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누가 그렇게 쓴 글을 본 것 같기도 하고 그 원인이 뭘까? 제가 글방 운영 경험을 통해서 작가님들의 글을 받아봤을 때 공통적으로 느꼈던 패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쓰고 싶은 글이 있으셨어요. 주제가 분명했어요. 나 이 이야기를 글로 써보고 싶어. 아까 떡볶이를 예로 계속 들어볼까요? 떡볶이 좋아행, 그게 바로 이 글의 주제. 내가 쓰고 싶은 글. 내가 얼마나 떡볶이를 좋아하는지 내가 글로 한번 드러내 보이겠어가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일단 시작은 나쁘지 않아요. 누구나 글을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제 두 번째부터 약간 삐그덕댑니다. 뭐냐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다였어. 예를 들면 내가 글을 쓰고 싶었어. 내가 떡볶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떡볶이에 대한 나의 사랑을 글로 드러내고 싶었는데 사실은 근데 그 한마디가 다였던 거야. 떡볶이 좋아행 그게 한마디가 다였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써야 할 분량이 아직 많네. 사실 글이라는 건 일정 분량을 약속한 상태로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들이 글 쓰다가 이렇게 느낀 거예요. 나 떡볶이 좋아해서 그 이야기로 글을 쓰고 싶었는데 아직도 채워야 할 분량이 꽤 되네. 아직도 채워야 할 문단이 꽤 되네.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뭘 더 쓸지 몰라서 했던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반복이 결국 중복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중원부원. 왜냐면 은연중에 내가 이걸 채워야 되는데 뭘 더 써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머릿속에 생각난 것 그것만 계속 거듭해서 말하게 된다. 이게 제가 발견한 아주 보편적인 패턴이었어요. 작가님들이 글쓰기에서 중원부원 하실 때 쓰고 싶은 주제가 있었는데 그 한마디가 다였다라는 거. 사실 원래 글쓰기는 내 안에 없는 건 안 나오거든요. 내가 이미 떡볶이에 대해서 그동안 사유했던 게 떡볶이를 좋아하는 나밖에는 사실 없었던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쓰였을 때 단점이 뭘까요? 딱 하나만 분명하게 말을 하면요. 이거예요. 독자로서 글이 지겹게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져요. 이게 독자로서는 정말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고 작가로서는 독자에게 절대로 주고 싶지 않은 감정이기도 하죠. 자, 그럼 방법이 있죠.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모르게 하는 중원부원. 정말 재미있게 계속 읽히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딱 두 음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변주입니다. 변주라는 단어 조금 어색하실까요? 변주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지금 말씀드리면요. 주제, 선율의 다양한 기법으로 변화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합니다. 어렵게 해석하실 필요 없이 변화를 주는 걸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아까 예시처럼 주장으로만 가득한 문장, 감상으로만 가득한 문장 대신에 어떤 변주를 주시면 돼요. 문장에 의미 변화를 주는 거죠. 결변화라고 할까? 작가는 한 편의 글을 쓸 때 독자의 읽는 재미를 유발하려고 다양한 변주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변주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글에 변주를 준다. 그게 뭐예요? 하고 물으신다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작가님들만의 특정 노하우들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정보나 지식에 관련한 문장을 넣는 거예요. 아까 전에 주장에 대한 내용만 계속 있었고 그리고 감상에 대한 내용만 문장으로 쭉쭉쭉쭉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보나 지식의 의미를 타고난 문장을 넣는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떡볶이 집에 대해서 계속 연장해서 말하면요. 내가 아는 떡볶이 맛집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떡볶이의 유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글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심지어 내가 평소에 몰랐던 떡볶이 맛집 우리 집 바로 앞이네. 거기 가봐야지 하는 어떤 득템적인 느낌? 또 떡볶이의 유래. 내가 평소에 몰랐던 떡볶이의 유래에 대해서 작가님 덕분에 알게 됐네. 너무 유익하다 하는 감정을 또 자아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철학이나 깨달음이에요.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작가님. 앞서서는 떡볶이를 내가 너무 좋아해. 나는 로제 떡볶이, 마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아해. 떡볶이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럴 게 아니라 철학이나 깨달음에 대한 의미를 문장으로서 또 전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왜 떡볶이를 좋아하는가에 대한 나만의 사색을 글로써, 문장으로서 풀어보는 것도 좋고요. 또 떡볶이가 내게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풀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떡볶이와 관련한 어떤 깨달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작가님들 나름대로 철학이나 깨달음을 또 문장으로 승화시켜 보시라.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넣어 보시는 거예요. 앞서서는 내가 떡볶이를 좋아한다는 감상만 너무 나열했어요. 그것만 거듭거듭 말하다 보니까 글이 또 지겹기도 하고 지루해지기도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가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변주를 가져가냐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는 겁니다. 예시를 들었는데요. 떡볶이 먹다가 예를 들어서 방귀 나오는 일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들께 전하고 싶은 거는 변주의 장점이에요. 작가 입장과 독자 입장 두 개로 나눠볼게요. 작가 입장에서는요, 첫 번째로 분량을 쉽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왜 이게 중원본이 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글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중원부원하기 쉽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지루해지고 루즈해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보나 지식을 조금 넣어볼까? 나만의 에피소드를 넣어볼까 하면 일단 분량을 좀 쉽게 채울 수도 있게 돼요. 그게 작가 입장에서 변주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독자 입장입니다. 독자 입장이 사실 중요한데요. 뭐냐면 다음 문장을 기대하면서 읽게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아까 전에는 사실 주장 아니면 감상 떡볶이를 좋아해. 작가님 이제 떡볶이 좋아하시는 거 잘 알겠거든요. 그만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보나 지식도 있고 에피소드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기대감이 자꾸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다채로운 내용들, 나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어떤 감정의 변주들이 일어나면서 독자 입장에서는 읽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루함이 없어지고 글은 한결 풍성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이 앞으로는 글을 쓰실 때 다양하게 이렇게 글을 맛있게 연주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글 한 편을 읽더라도 항상 누군가의 개인적인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정보나 지식도 있고 재미도 있고 또 뭐 있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오케스트라를 마치 듣는 듯이 그런 느낌을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겠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계기로 작가님들이 그런 글을 쓰시게 될 거라고 또 믿어보시지 않습니다. 단 연습은 하셔야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아까 영상 맨
앞서서 작가님들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흥나란 글방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스타 작가 육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평범한 우리 중에 책을 쓸 보물을 지니고 계신 분을 뽑아서 작가님이 책을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들 상황마다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 큰 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호 작가님 만났고요. 이호 작가님까지는 제가 정말 곁에서 지켜보고 이분의 이야기는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3호 작가님부터는 개인적으로 따로 사례를 받아보고 오디션 혹은 인터뷰를 거쳐서 결정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대대적은 아니죠. 아직 구독자가 100명이니까 작가님들께 공지를 띄우고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흥나란 글방 공식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 아래 링크 타고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번 주 안으로 공지를 띄울 예정이에요. 공지를 띄울 예정이니 한번 보시고 보물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는 초보 작가님 혹은 예비 작가님 관심을 가지고 제게 똑똑 찾아와 주시는 것도 우리가 이 사회에 또 희망을 뿌리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 외에 온라인 강의로도 재미있고 신박한 글쓰기에 대해서도 수업을 받으실 수 있으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 흥나란 글방 공식 링크로 찾아봐 주시면 너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재미있고 신박한 글쓰기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